요즘 60대는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그러나 농어촌은 이미 2010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문제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가 가장 심한 곳이죠. 지역과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 속에서 각종 해법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명견만리에서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촌 특별위원회 농어촌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농어촌 분과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소멸 위기, 그리고 농어촌 공간 디자인, 그리고 농어촌 삶의 지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나라 농어촌 경제 분야의 권위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특히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 유학 중에 농업 환경 분야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어떤 그 농업 분야에 대한 역할, 또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근무하면서 동남아시아의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 안보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하이테크 농업 네트워크를 서울대 글로벌 허브를 만들어서 아시아 개도국의 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더 예전보다 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현재 그 농어촌의 인구 소멸 위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농어촌 소멸 위기 상황은 생각보다는 심각합니다. 최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대개 읍면을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 726곳,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0%가 조금 더 상회합니다. 이 정도가 소멸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소멸될 위기네요. 뭐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이 지방 소멸과 농촌 소멸에 대한 뭐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장 생각하시나요? 큰 이유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도시 지역도 이미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수준이고요. 또 하나는 농촌은 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자꾸 쇠퇴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농촌 지역, 특히 지역 소멸 문제가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은 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자꾸 쇠퇴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농촌 지역, 특히 지역 소멸 문제가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는 더 이상 농촌 소멸이라는 단어 대신에 농어촌 뉴 빌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소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긍정적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좀 더 농촌 뉴빌딩이라는 용어를 좀 써서 농촌 소멸의 대체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을 새롭게 혁신하고 또 재건축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농촌 뉴빌딩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어가는 현실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새롭게 재창조하자라는 맞습니다. 의미로 농어촌 뉴 빌딩. 그 용어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농어촌 뉴 빌딩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이 뉴빌딩과 관련된 새로운 발상의 전환, 남들과 다르게 봐라. 첫째, 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봐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라. 농촌을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농어촌이라는 것이 농업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거주 공간으로만 보지 말고 농촌을 관광하고
또 몸을 힐링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론 농촌 오면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유통하고 또 이걸 연계하는 경우에 따른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서의 그 농촌을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크게는 일자리, 사람, 공간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선순환이 되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 덕분인지 요즘에 이런 청년들 중에 귀농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또는 은퇴하시고 귀농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이런 추세는 또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을 좀 기회의 공간으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 특히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그런 농촌을 보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또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요. 어떻게 예. 보면은 농촌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활동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치유와 관련된 이런 치유. 네. 이렇게 정신적으로 네. 이렇게 힐링해주고 네.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감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수요가 또 꽤 있고요.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 관련돼서도 젊은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이가 농어촌으로 가면 어떤 삶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 만족도와 관련돼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 귀촌 실태 조사라는 것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귀농한 사람, 귀촌한 사람 3,000명을 조사한 걸 보니까 만족한다는 비율이 한 66.7%.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앞으로 또 추진 중인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023년 12월에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안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 공간 이런 3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3개의 핵심 과제를 위해서 9대 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 4월에 농촌 소멸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농촌의 어떤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농촌의 정주 인구뿐이 아니라 다양한 그 농촌의 인구를 높이는 그런 정책들, 생활 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촌 체험형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또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그런 시범 사업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은 사실 농촌에 비해서 더 소멸 위기가 더 심하고 또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는 2024년 5월에 어촌 그리고 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4대 방안 전략을 추진하는데 바다라는 것과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계시켜서 그를 통한 정주 생활, 그를 통한 생활권, 그를 통한 체험, 그를 통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농촌과 어촌이 이런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어촌이 이제 발전하려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관련한 정책들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농어촌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일자리,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도 유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 및 지역 발전 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육성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역 발전 특구가 되면 세제, 재정 지원이 있고요. 또 정주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한 어떤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지속되고
좀 더 많은 예산이 좀 여기에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사는 것도 중요할 텐데 주거 문제가 네. 농어촌 지역은 일단 집이 좀 낡았다는 것도 좀 문제고 네. 폐가가 되어버린 집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집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정주 여건 개선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빈집 문제 또 농촌의 노후화된 주택을 좀 개선하는 문제 핵심적인 거요. 그다음에 이게 기농 기촌인들이 가장 정착하는데 애로 요인이 바로 이 주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어떤 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농촌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유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최근에는 일하고 또 휴식하고 쉴거리를 같이 하는 공간들 이걸 통한 주거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세컨하우스에 대한 가질 수 있는 어떤 규제 개선 또 소득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세제 특례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의 어떤 체류하는 걸 확산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이 주거 공간의 다양화로 기농 기촌 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려면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앞에서 사실 이제 농어촌이라는 지역이 이제는 쇠퇴의 공간이 아니다. 새롭게 신기술이 개발되고 성장과 기회의 장소로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경관, 관광, 문화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 완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산어촌의 인프라와 환경을 재구축한다면 이제 농촌이 새로운 스마트 농업 또 스마트 어업을 통해서 이제는 농촌 소멸이 아닌 일터 또 삼터 쉼터의 뉴 빌딩 공간으로서 이렇게 재구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오늘 슬기로운 농어촌 생활 코너를 함께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아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농어촌이 좀 좋아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창규 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